부산에도 장마가 이어지면서 재취약 지역 주민들은 긴장 상태입니다. 이번 주말까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하 공간 침수로 대형 인명 피해가 잇따랐지만 여전히 침수 대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린시티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 열 요금이 오르면서 해운대구 그린시티 난방료가 다음 달부터 15% 인상될 전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에서도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해 취약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때마다 혹시나 사고가 발생하진 않을까 긴장 상태인데요. 이번 주말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부산 중구의 한 빈집입니다. 출입문은 물론 각종 시설물들이 부서진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곳곳이 부식됐고 담벼락도 군데군데 금이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안전사고가 걱정되지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면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된 집들이라든지 공동주택들이 많아서 사실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집중호우가 올 때는 늘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붕괴 위험까지 사실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16일에는 부산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동래구의 한 보도에 안내시설물이 쓰러져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동구 범일동 수정터널 진입램프 구간에서는 포트홀 10여 개가 발생해 구청이 긴급보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부산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19일 새벽부터 낮 사이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최대 60mm가량입니다. 부산은 18일까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19일 오전에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낮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의 경우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서 강수구역과 시점, 강수량 등 예보 변동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평년 장마 종료 시점은 7월 24일.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한 해 농작물 작황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폭염입니다. 호우 뒤에는 병해충 발생도 커지는 만큼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한데요. 네, 이번 시간 호우 뒤 농작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노는 흙탕물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물이 빠지면 겉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속사정은 다릅니다. 잎이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생장은 물론 곰팡이와 병해충 위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논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물을 빼고 이물질 제거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를 서둘러야 합니다. 침강수된 논은 서둘러 입금만이라도 물 위를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앙금과 오물은 제거하고 서둘러 새물을 걸러대기를 하여 뿌리의 활력을 촉진시킵니다. 끝으로 논은 도열병, 흰잎 마른병, 벼멸구 등 병해충 예방약제를 살포하여 사과, 단감 등 과수와 바짝물도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역병과 탄저병은 물론 폭염에 열매 표면이 햇볕에 대는 등의 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과수와 바짝물도 호우 피해 뒤엔 가장 먼저 물을 빼야 합니다. 바짝물은 배수로를 깊게 파 습해를 예방하고 과수는 뿌리가 드러난 곳은 흙으로 메워줍니다. 부러진 가지에는 보호제를 바르고 상처 입은 과실은 빨리 제거하면서 생육을 위해 잎에 약을 뿌려야 합니다. 강한 햇빛과 고온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차광막 준비도 필수입니다. 침수, 관수 피해가 심한 식물체는 조기에 제거하여 병 전염을 차단하고 흙, 앙금, 오물을 깨끗한 물로 세척 후
요소 0.2%액 또는 4종 복합 비료를 옆면 살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광망을 미리 설치하여 주시면 일사피해 예방에 도움이. 폭염이 지속되고 수분이 부족하면 햇볕 대인 피해는 커지는 만큼 토양 수분 관리와 물이나 탄산칼슘액을 자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시가 8월 1일부터 그린시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열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 그린시티 난방료가 15% 인상될 전망입니다. 해운대 그린시티 내 4만 4천여 가구는 지역 내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열 수송관을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난방료가 인상되면 현재 가구당 월 평균 3만 5천 원 정도에서 최대 6천 원까지 난방료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2021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61%가량 인상돼 그동안 그린시티 집단에너지 기금으로 부족한 난방료를 보충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 열수송관 교체 등에 쓰기 위한 적립기금이 고갈돼 지역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7일 부산교육청이 부산 지역 주요 기관들과 같이 한국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위한 통합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시 교육청을 비롯해 서지영 국회의원, 부산전자공고, 부산시, 동래구, 부산대, JM제코, BNK 부산은행 등 지자체와 지역대학, 산업계, 지역금융계가 참여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한국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은 부산의 미래 신산업인 전력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체계 구축과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에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구덕운동장 복합 개발에 주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다양한 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재심의 결과로 제3의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는 자치단체장 등 요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안건의 심의 형태는 찬성, 반대, 제3의 의견으로 채택됩니다. 부산시는 시의회에서 제3의 의견을 채택함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 공청회를 여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부산 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중대형 조선사와 조선기자재 기업, 지역 상공계 대표 등이 참여해 조선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성빈 BNK 부산은행장은 지역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을 위한 3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상품을 출시해 지역 조선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지역 금융기업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지역 조선업계는 친환경, 스마트 선박 연구개발 클러스터 센터 건립 후 분양시 중대형 조선소의 입주 검토와 국제 해양 플랜트 전시회 부스 참여를 건의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하 공간 침수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인한 사고였지만 안전 관련 기관들의 대책 마련 부실과 또 안일한 인식이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감사원이 대형 참사 이후 지하차도 등 침수 대비 실태를 점검해봤더니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가득 찬 지하차도에 차량이 떠 있고 119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초량 1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충북 궁평 2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있는데도 차량 진입 통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사 이후 감사원이 전국 지하공간 침수 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결과 전국 지하차도 1000여 개 가운데 16.8%인 180여 곳은 홍수 발생 시 침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150여 곳은 주변 하천 등의 수위 정보와 연동한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침수 사고 이후 지하차도에 비상탈출 시설이 설치됐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지하차도 180여 곳 중 89.6%인 160여 곳은 내부 고립 시 비상탈출구와 비상사다리 등 탈출 시설이 없었습니다. 또 지자체들이 지하차도 40곳에 자동 차량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17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정부와 각 지자체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지만 안전대책 실현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재난 관련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 예산도 계속 삭감되고 있는 추세고, 재난이나 재해와 관련돼서 예방 사업에 일단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의 관련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광역시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강철호 부산시의원은 부산시를 세계적 수준의 경제 환경과 생활 여건을 갖춘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18일 기장군 장안읍 부산촬영소 착공식이 열립니다. 부산촬영소는 대지 면적 25만 8,152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12,631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 1,000억 원가량이 투입됩니다. 1단계 공사는 2026년 9월 마무리될 예정으로 부산 촬영소에는 실내 스튜디오 3개동과 소품 세트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창단한 동명대학교 축구팀이 창단 69일 만에 한산대첩기 충계대학 축구연맹전에서 우승한 데 이어 16일 열린 제19회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대회에서도 준우승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명대는 춘계 대학축구연맹전 우승 4개월여 만에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도 막강한 화력과 화려한 기술로 강호들을 잇따라 제압해 전국 최정상팀으로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은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대회에서 한라대와 아주대, 숭실대를 완파하며 결승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편 2024학년도 축구학과를 신설한 동명대는 선수 전용 버스와 트레이닝실, 선수 재활실 등을 갖췄으며 전국대회 우승을 계기로 캠퍼스 내 국제규격축구장 조성에 들어가 오는 8월 중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중국인 5명이 포함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1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해 9명으로부터 2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로챈 돈은 환전소에서 세탁해 해외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1억여 원을 회수하고 중국 국적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정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에서 전세 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 금액이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5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지역별 피해액은 서울이 가장 많은 8,200여 원으로 나타났고 경기와 부산, 인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 수는 대전이 9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66.8명, 인천 45.8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년간 전국에서 14,000여 명이 전세 사기를 당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현 의원은 같은 유형의 범죄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선 전세 사기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